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얼마 전 흑석동 집을 매각한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혀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추측 돌기도 했는데 결국 이 집은 34억 5천만 원에 매각됐고 김 전 대변인이 얻은 차익은 8억 8천만 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부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보다 앞서 전해진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는 것. 자신의 쓰임새를 고민하겠다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주 집 매각 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김 전 대변인은 입당 신청을 낸 곳이 출마설이 돌았던 군산이 있는 전북도당. 하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입당했다 탈당한 전력이 확인돼 현 주소가 있는 서울시당으로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한겨레신문의 윤리 강령을 어기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김 전 대변인의 복당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복당 신청을 했다는 건 총선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기부는 어디 하겠다, 아직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선거에 나설 의지가 있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다가 입당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고 이미 참모진을 좀 뿌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예.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만나면 제 나이 때 제가 30대 후반인데 집 문제에 정말이지 관심이 많습니다. 집 문제죠. 이제 어느 정도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10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전세살이 마치고 집 좀 구해봐야지 하는데 집값이 막 껑충껑충 뛰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택도 없죠. 가서 사람들이 막 부동산 얘기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흑석 김의겸 선생이라고. 흑석 김의겸 선생. 그게 무슨 말이냐고 들었더니 흑석 김의겸 선생의 부동산 투자 비법. 그러니까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투자해서 차익을 이렇게 엄청난 차익을 내고 있는 앉아서 8억을 벌 수 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신조도 탄생시켰잖아요. 관테크라고. 본인은 관사에 가면서 집을 관사에 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에 투자할 수 있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비단 김의겸 대변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수영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최근에 얼마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이 뛰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은 여기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 등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던 명언 모두가 다 같이 강남 살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천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렇게 강남 등지에 살면서 집값에 대한 엄청난 차익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렇게 뛰고 있는 집값 문제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부동산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김의겸 대변인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줄지 말지 여부는 당대표만 아시겠는데, 그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변호사님. 네네. 한겨레 기자 시절에 이제 기자로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제 언론이라는 건 특정 정당의 편이 아니라 독자와 국민, 시민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 기자 시절에 이 윤리강령 어기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었다. 네네. 라는 게 지금 뒤늦게 지금 알려진 거죠. 결국은 김 전 대변인이 그 정치에 대한 그 뜻이 있고 또 군산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하고 출세한 사람이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좀 생각은 짧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액 연봉의 기준을 1억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8억 8천만 원이면 8년 동안 1억을 받아도 8년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을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었다. 저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기부할 것이냐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얼마를 기부할 거냐. 얼마를 기부할 거냐. 왜냐하면 8억 8천만 원은 세금이 아직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세금을 떼고 기부를 할까? 그러면 예. 양도소득세 빼면은 예.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을 기부할까? 아니면 세금을 그럼 손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은 애당초 그 청와대 대변인 물러났을 때 그때 빨리 팔아치우고 그랬으면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총선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소식 전해드립니다.